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오늘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 원주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 있을 거냐, 3년이 지났을 때 대장 아파트가 바뀌어 있을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입주를 다 끝내면 더샵이 이제 대장이 돼 있겠죠. 네. 지금도 이미 대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번외로 하더라도 지금 요 두 개만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이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진주가 좀 더 비싸긴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이게 4억 5천을 준다 하더라도 야, 10%에 5천만 원, 20%에 1억, 30% 차이 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20%가 붕 떠 있는 거거든요.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원주는 여전히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네. 그게 1군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은 2군을 비교하면 그 정도의 차이는 더 심하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춘천과 또 비교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죠. 네. 춘천도 넣어줄까요? 네. 한 개 더 넣어줘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자, 한숲시티가 있죠. 네. 파란색 쭉 가고 있는데 얘 둘은 다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역의 크기로만 본다면 사실 춘천보다는 원주가 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춘천보다는 원주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원주 현재 다만 지금 뭐 우미린이라서 사실 그렇지 막상 더샵이라고 보면 또 시세가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아까 5억 5천까지 오니까. 그렇죠. 근데 더샵이라고 보더라도 저렴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있는 녀석들과 했을 때 원주의 더샵이 꿀릴 것이냐, 네. 뭐 꿀릴 만한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 측면에서는 내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과하지가 않고 네. 저렴한 상태. 그것도 1군이 저렴한 상태다. 네, 네. 지금 전국에서 1군이 저렴한 상태의 지역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아까 뭐 피가 2억이 있으니까 뭐 들어가려면 2억 5천 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대장 정도 살려면 그 정도 필요하긴 하죠. 네. 실거주 하는 분들은 망설일 이유가 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더샵이 아니더라도 귀에는 있다. 이 우미린이나 아니면 아까 롯데든 혁신이든 네. 전부 다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우미린이 항상 앞섰다는 거예요. 10% 정도는. 네. 왜냐면 무실동 사는 사람 입장에서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 굳이 따지면 이 무실동은 진주시에 있어서 평거동인 그렇죠. 거고 저기 혁신도시는 똑같이 혁신도시인 거죠. 네. 거의 뭐 삐등삐등하게 볼 수 있죠. 혁신도시도 이제 인프라가 상권하고 좀 더 다 찼으니까. 네. 네. 확실히 장단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무실동 네. 같은 경우는 입지는 좋지만 네. 연식에서 쾌적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족하다는 거. 네. 하지만 혁신도시는 신축의 쾌적성은 좋지만 네. 입지는 떨어진다는 거. 네. 그러니까 딱 시세는 지금 비슷하게 가는 게 현재 상황에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지가 완성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고 네. 지금은 이제 혁신도시가 입지가 더 많이 완성돼 있으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무실동이 빠질 일은 없다고 봐요. 네. 아무리 못해도 혁신만큼은 간다. 네. 이 무실 이 아파트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확실한 리딩을 더 샵이 더 할 거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고만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 친구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 친구 가고 나면 또 키 맞추기 할 건데 키 맞추기를 빠르게 하는 순번은 오히려 이 무실동의 우민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또 같이 갈 것 같다. 그게 좀 결론에 가깝고요. 두 친구 모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저렴하다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비싼 20%에서 25%가 이제 더샵이 더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더샵에서 아까 4단지는 25% 이상 비쌌지만 1, 2, 3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거의 경쟁 관계거든요. 그렇죠. 경쟁 관계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면 좀 보는 분들도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단지가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좋은 이유는 큰 평수도 조금 있고 네. 지금 평수가 단지 정보에 요게 있잖아요. 네. 포베이에 지금 네. 39평. 얘가 이제 시세를 리딩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뷰가 이쪽으로 공원뷰로 나오는 거고 네. 여기 이제 검찰청 지방법원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상가주택이긴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뭐 약간 뭐 나쁘지 않고 네. 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새 느낌 나니까 인프라가 세대수가 좀 적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확실한 1등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여기 보이는 게 1단지 위에가 2단지 오른쪽으로 좀 내려오면 3단지가 3단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입지로 굳이 따지자면 뭐 4단지, 그 다음에 1단지, 2단지, 이제 3단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죠. 시세도 사실은 PE 붙는 시세도 그렇게 붙었고요. 지금 여기 3단지잖아요. 네. 4억 뭐 3천, 4억 2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다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가까운데 여기가 이제 조금 아쉽죠. 그리고 동네가 이제 요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3단지의 최대 단점은 남향을 보고 있는 좀 매물들이 거의 없어요. 네. 33평 치고도 다 온전히 서양, 네. 동양만 보기 때문에 남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죠. 근데 뭐 또 뭐 숲을 바라보면 뭐 그것도 그나마 커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또 얘는 초등학교 좀 멀다는 단점이 있고 네. 그래서 55, 100 보이긴 한데 뭐 근데 실거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스럽긴 할 거예요. 아까 네. 우리가 이 더잡을 떠나서도 무실동과 그 다음에 방곡동 기업을 갈 때. 근데 저는 뭐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도 좋지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안 갖고 있는 무실동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사립중학교인가요? 삼정자. 네. 삼정자는 창원이고 삼육도인가요? 네. 중학교가 있어서 학군이 좋아서 확실히 좀 선호도가 높죠. 네. 확실히 1단지는 2단지, 3단지보다는 확실히 좋고 네. 2, 3은 좀 고만고만하네요. 네. 네. 자, 어쨌든 이 고만고만한 친구들조차도 시세는 현재 올라가고 있다. 뭐 1억에서 뭐 1억 8천 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4억 중반에서 5억 정도거든요. 네. 대장 말고 네. 부대장으로 봤을 때 네. 브랜드에 이 정도 연식에 입지가 요 정도 받쳐지는 곳에 있어서 금액이 5억에서 5억 초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네. 결코 과하거나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럴 만한 녀석으로 보면 군산을 가면 이제 D-오션이라는 곳. 걔도 지금 한 5억 5천 원 할걸요? 그렇죠. 5억 초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는 인구가 한 20만 밖에 안 되잖아요. 네, 훨씬 인구로 따지면 훨씬 적죠. 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어 20만, 30만 있는 네. 지역들 중에 입지 좋고 그다음에 신축인 것들 중에 거의 5억 미만은 지금 찾아보기가 쉽지가 네.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원주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입주하면 뭐 급매물이 나와서 그때 이제 갈아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입주할 시점이 다가오면 올수록 건물들이 다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 더 샵의 느낌 네. 안에 그 들어왔을 때 상품성에서 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세가 입주장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원주에 있어서 확실한 불쏘시개 역할이 그 시점에 다가오는 거고요. 네. 지금 그게 2022년도에 대부분 다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21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곳이
이게 내가 이제 미래 시세로 보면 이제 상승률만 가지고 수익률 쫙 매기면은 아파트가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찾아보면 여기 이제 운동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원동주공 밑에 있는 당구 주공. 요즘 아까 한솔 소파르크도 아까 시세가 조금 움직였거든요. 네. 시세가 약간씩 네. 이렇게. 네. 근데 요 옆에 보면 재건축을 노리는 아파트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당구 뭐 1단지. 88년식 5층이잖아요. 네. 이런 친구들이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과거에 얼마 정도 했냐면 뭐 5천, 6천 정도 하던 게 지금 거의 1억까지 왔어요. 왔단 말이죠. 네. 뭐 전세는 변화가 거의 없을 텐데 네. 매매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는 원동주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주고. 이것도 지금 보면 시세가 제일 똑같이 움직이죠. 네. 이것만 있을까? 거기는 원동주공 라인도 네. 이것도 똑같죠. 또 87년식인데 또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이 실제 움직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때도 긴가민가 하다가 거의 이제 21년 들어서 네.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년은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의 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입지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심 상업지구하고 큰 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서 초등학교 가까운 단계 주공이 저는 제일 좋아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거리는 조금 있긴 하지만 원동 주공이 뭐 가장 좀 무난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는 아까 여기에 있는 당구도 괜찮긴 한데 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아까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진행이 잘 안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유는 주변 인프라가 생각보다는 너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쾌적해서. 너무 쾌적해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재개발 이렇게 하고 요거를 없애고 제대로 표현 안 해주네. 여기 보면 여기도 다 재개발이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다박골인가요 저희가? 아 이름이 좀 몇 개 있어. 네, 몇 개 있죠. 네. 얘기해 좀 바로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아파트가 있고 바로 딱 클릭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이제 거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되고 요거는 그나마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다녀 심지어. 야. 못 다니거든요. 차가 다니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꼭 필요하긴 하죠. 지금 여기 쭉 꽉 막혀 있잖아요. 네. 길이 없어. 저런 데는 진짜 필요하긴 하네요.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여부를 떠나서 근데 요게 이제 되고 나면 초등학교가 가깝지는 않아. 저기 일산초로 가겠네요. 아마도 밑에 있는 아니면 명령 1동으로 갈까요? 이 원동주공이 북원초등학교로 가거든요. 네. 북원초등학교가 어디 있어? 여기로 가거든요. 얘네들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긴가민가하네. 어쨌든 얘도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가깝지가 않아. 그래서 바꿔놔도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옆에 요거 또 있거든요. 네. 또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뉴스테이 성격으로 공공 느낌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투자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래 재개발. 다박골 나래 재개발. 이거 자료 만드는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녀석. 그렇죠. 요거는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건축 선택할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입지가 좀 더 확실히 좋아. 좋죠. 당해중구 같은 경우는 터미널 딱 있고 뭐 큰 도로 양사이드 있고, 공원 예. 있고 큰 도로 있고 마트 조그만 하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있어서 재건축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재개발의 입지가 조금 더 좋았으면은 이것도 참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세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더 샵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한 해는 재건축 재개발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좀 봐져요. 네. 그렇게 해서 걔네들마다 이제 막 불쏘시개 역할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이미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더 샵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22년도에.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한 번 더 훈풍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봐지고, 그거 이제 만약에 전세가 빠질 때 옆에 있던 대부분의 구축들은 한 차례 전세가 약간의 조정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출렁거림이 좀 있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찰나라는 거예요. 네, 일시적이다. 네, 네. 그거 지나가고 나면 전반적으로 원주는 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5억 5천 정도 하잖아요. 네. 얘가 다른 경쟁 지역의 대장 아파트 평당가하고 가격과 비교해 보면 한 1억 정도는 지금 차이 난다고 봐져요. 네. 포항 같은 경우도 지금 7억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항하고 비교를 안 하더라도 한 5억 5천, 6억 5천만 잡더라도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현재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비교 대상 지역들도 전부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지역들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1억 5천 정도는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네. 더 샵이 천장을 뚫어주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시세를 따라가게 되는데, 따라갈 첫 번째 순번이 누구냐면 아까 그 애매한 세 친구들. 그렇죠. 방곡동 혁신도시에 있는 방곡동. 무실. 그다음에 그 세 친구가 무실동. 키 맞추기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할 그렇죠. 거고요. 기업 그게 되고 도시 나면 지정면. 옆에 이제 아까 단계동, 뭐 명륜동, 그렇죠. 요런 친구들, 당구동, 그렇죠. 이런 친구들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기업도시도 아까 대장이 움직이니까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기왕이면 따라가는 친구들보다 따라는 가지만 그 중에서도 좀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네. 친구, 그런 친구들부터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봉화산 여기 이런 것들도 그 다음 순번이에요. 입지는 떨어지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 트리오가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순번에서도 신축이 기회가 와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네, 네. 구축보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봐지고, 여기 입지 좋은 구축 중에서는 중대형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네. 그거 움직이고 나서 중소형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태장지구. 네. 이런 친구가 이제 그 다음 순번이고, 그리고 나서 구도심에 중소형 아파트가 오를 거예요. 요렇게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개발이 있긴 하죠. 원주기역과 쭉 이어지는 지금, 그리고 또 저기 여주와 연결 그 강주 통해서 가는 게 네. 있죠. 원주선이라 해서.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주면 이제 또 어쨌든 개발 호재가 좀 있으니까 교통 호재로 인해서 조금씩 또 분위기를 받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주에 영향을 주는 도시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동떨어져 있어서. 네. 뭐 그나마 여주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원주는 그냥 원주만 분석만 잘하면 미래는 잘 그냥 드러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밥골 날에 네, 고맙습니다, 콩콩이님. 그리고 원주의 뭐 거래량을 아까 봤을 때 포인트 하나 더, 서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있는 거리다. 그건 그렇죠. 그게 원주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포인트가 사실 아닐까. 춘천도 그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서울 분들이 예를 들어 전남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원주나 춘천으로 가는 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원주에서 실거주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존 아파트에서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은 큰 고민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 내볼게요. 자, 지금 원주에서 무실동에 실거주 하고 있어요. 네. 더 샵으로 옮겨야 될까요? 그 제자리에 있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옮기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 좋죠? 앞으로 시세를 이끌어가고
기존의 무실동이 시세를 이끌어갔다면 앞으로 지금이 아닌 현재 미래를 본다면 미래는 더샵이 시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앞으로 5년 이상 더샵이 1등 자리를 계속 차지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연식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식 차이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고요. 네. 그냥 1년에 2.5%씩 해서 이 연식 차이가 22년이고 얘는 아까 2004년, 5년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벌써 7년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5를 곱하면 18%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적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대장만 지금 25% 이상 차이 나고 그래서 연식만 비교해도 18% 정도 차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더샵이 만약에 가격이 100이면 무실에 있는 리첼은 뭐 80% 수준이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세가. 근데 여기에다가 더샵은 브랜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점수를 좀 플러스 해주면 절대 고평가된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감안하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옮겨가지 안 옮겨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옮겨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괜찮다. 맞아요. 사실은. 대신에 이걸 팔고 더 안 좋은 곳으로만 안 가면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무실을 팔고 벨라시티를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안 되죠. 그냥 당구동을 새 간다. 아파트라고 해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만약에 기업 도시에 살고 있어요. 기업 도시에 살고 있는데 롯데 2차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지더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살고 있어. 사무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거든. 이 여기에서는 브랜드가 그랬을 때 야 롯데 2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2차면 더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무리하지 말고 여기 있자. 이런 네. 고민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테크 측면에서 제일 좋은 선택은 뭘까요? 1순위는 무조건 더샵으로 간다. 가는 거죠. 그럼 만약 여기 있는 게 좋을까요? 저 무실동에 있는 아까 리첼이나 우미린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네. 예를 들어 이건 약간 선호에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다만 무실동의 장점은 네. 더샵이라는 곳이 시세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원주의 기업도시보다 좀 더 빠르게 시세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무실동으로 옮기는 것도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저는 무실동으로 가는 게 사실 무조건 더 좋다고 봐요. 일단은 입지가 더 빠지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여기에서도 경쟁력이 너무 낮아요. 이지동원님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치일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듯이. 기분이 정말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저기는 기본적으로 학군이라든지 그렇죠. 기본적인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네. 나는 신도시가 좋아서 여기를 선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트렌드니까. 내가 거주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네. 재테크 측면에서는 무실동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를 가져야 된다면 무실 거를 가지고 여기서 임차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나는 신도시 살면서 산책하고 싶잖아요. 유모차 그렇죠. 끌고. 그러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고민 드는 부분들이 그러면 구축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구동에 여기 있는, 그렇죠. 여기 당구동에 네. 청솔 2차 기본적으로 청솔 이런 건 전부 다 임대 전환된 아파트들거든요. 네. 그래서 내구성도 안 좋고 갭이 다 한 1,000만 원 미만일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투자로 절대 사면 안 되고요. 네. 전국에 있는 청솔은 사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렇지만 얘네도 좀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네. 워낙 근데 얘가 오르고 있지만 팡팡 치고 가는 게 좀 어려워. 그렇죠. 지금도 엄청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사실 올라간 폭만 보면 아까 재건축들이 더 올라갔죠. 사실은 저런 녀석들보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진 에버빌 이런 것들은 2006년식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한 번쯤은 올라갈 여지는 있죠. 있죠. 아까 그 청솔보다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아파트가 오르길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정 안 되면 더샵이 어려우면 그 나머지 3개 그렇죠. 트리오 그 친구들로 미리미리 갈아타기를 하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샵 자리에 그 친구들이 가줄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남아있는 빈자리에 잽싸게 가면 돼. 그렇죠. 그거를 아이고 우리 아파트도 이제 오르니까 기다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올라요. 얘가 20% 올라봤자 2천만 원, 4천만 원 오르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친구들은 10%만 올라도 5천만 원이 오르는 네, 거죠. 20% 오르면은 그냥 1억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금액 크기가 틀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해서 원주를 네, 마치겠습니다. 진단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진단 분석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지역 있다면 또 댓글로 뭐 궁금한 지역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